네,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이 조국 국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지적이 뭐이 곳곳 상임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매주 목요일 고정 코너로 세금 구멍 막아라 이런 고정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산, 세금 이야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을 세금 구멍 막는 특별 역할로 저희가 코너지기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콱콱 좀 틀어막아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 수당 문제라면서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공무원이 중앙지방 합쳐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나요? 인건비가 한 6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인건비에 준해서 한 10% 정도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 한 6조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옛날에 공무원들 월급이 작았잖아요. 예. 계속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약간 그걸 보전해주는 겸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있었는데 음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특히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네. 지금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공무원 임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 그 지금 인사혁신처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저 2018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봉이 6,200, 대기업 정규직이 6,400이니까 잠깐만. 근데 공무원이 뭐 1급부터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 평균. 네. 어. 그래서 이제 문제도 그거죠. 상후하박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위직은 많이 받고 이제 하위직은 적게 받고 요게 문제긴 한데 그건 내부의 문제고 예.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예, 대기업 그렇습니다. 수준이라고? 네네. 근데 뭐가 짜요 그러면? 뭐가 박혀요?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 월급이 작아 보인다고.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받는 건 당연한데 네. 문제는 모두가 다 비슷하게 초과금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공직사에 아직 팽배해가지고 예.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지금 이걸 뭐 통계를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감사부서에서 예. 감사할 때마다 족족 적발을 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 나온 걸 보면 예. 그 사립학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다음에 개인 용무를 보고 저 수령한 뭐 1,500만 원씩 1인당 수령한 사례가 있다던가. 1인당 1,500만 원? 예. 1년 동안? 예. 그럼- 서초구 공무원들은 술을 마시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예. 그 이제 그 수당을 받게 돌아서 도장 찍고 가는 거. 초과 혈중 알코올 농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농림부 쪽에서는 네. 그 주말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하지 않아 놓고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서류를 꾸며 갖고 돈을 받아냈다든가. 예. 그리고 그 감사원 요번에 이제 자료를 또 보면 음. 각 부처들이 이제 외상으로 식비를 만든 다음에 초과 근무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편법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까? 이게 임금 보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우리 부패 문제도 비슷한데요. 국민들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부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느냐 그랬더니 74%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저 갤럽에서 조사를 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몇십 년 전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 임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박봉은 영원한 박봉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그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평균 연봉도 지금 대기업 수준인데 네네. 공무원들한테 복지 매장 이용하잖아요, 또. 복지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당의 종류가 예. 중앙부처가 18개, 지방자치단체가 35개가 있어요. 네. 뭐 자녀 학비 문제라든가 뭐 그 외에 직책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초과금 수당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복지 비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 연봉에서 그럼 빠진 거예요? 빠진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복지 포인트라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1년에 저 뭐 100에서 200만 원씩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한 거 쓰라고 주는 돈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예.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많으니까 깎자고 하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다만 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미안해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삼아야 되고 네. 약간 불법적인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그러니까 그 지방직이 있고 네. 국가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직이 액수는 좀 더 1인당 많고요. 예. 지방직은
그 급여성으로 주는 게 많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16일씩 초과 근무했다. 한 달에 16일씩 저 출장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급여성으로 아예 처음 책정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들에 다 월 100만 원 정도씩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럼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만 받아가는 게 월 100이 넘는다라는 거죠. 여비까지 포함해서 예. 이게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예, 부서에다 편성을 해서 예. 일종의 이제 기본 경비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가 아니고. 예. 근데 아까 이제 부당 수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당 수령으로 걸렸으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징계는 어떻게 돼요? 징계는 그 부당 수령 이걸 환수하고 예. 앞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일정 기간 중지한다. 이게 저 벌칙입니다. 환수가 된 경우 혹시 있는지 추적해 보셨어요? 일단 감사를 받은 거는 환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적발된 건 환수는 되는데 예. 적발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적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무원이 10년 동안 네. 초과 근무 수당을 계속 받아왔어요. 예. 그러면 10년을 토탈해서 다 토해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일정한 기간, 지정한 기간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용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그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왜 쟤만 저렇게 좀 그렇게 당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주체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 안 받나요? 뭐 감사원은 좀 초과금을 많이 하니까 받겠죠. 아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가는 초과 근무 수당만 1년에 6조라고요? 예, 6조 이제 가깝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가 부정이고 이거 구별을 좀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 뭐 저기 통계는 없는데 예. 그 대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까 임금 보전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 한 반반은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풀어주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정 수령은 아니지만 급여성으로 받는 거지. 당연히 받고 도장 찍고 뭐 이런 이제 그것도 부정 수령이죠 물론.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지난번에 모 구청에서 나왔는데 네. 밤에 이제 한 10시쯤 되면 다 쭈루루 들어가고 도장 찍고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10시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술집에 계셨는지 밥집에 계셨는지 자기 집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적발하려고 지문 체크라든가 인터넷 이제 컴퓨터 켜놓는 거 이거 체크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예. 다 또 넘어가죠. 예. 지금 사구사사님이 문자로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군대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야간 당직 서면 선임 간부들이 퇴근하기 전에 들러서 야 초과 근무해놔라. 3-4시간 뒤에 퇴근 처리해 알겠지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퇴근하고 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대처 방법 없나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사실은 이걸 뭐 감시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공직사회 윤리 어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뭐랄까 평가를 정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초과 근무 수당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연말정산에 오님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예, 그 초과 근무 수당은 포함이 되죠. 예. 그 이제 연봉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수당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네.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2130님이 그 문자 주셨는데 공무원 이 시청 구청 옆에 오후 9시쯤 가보면 양복 입은 신사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초과 수당 받으러 찍으러.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근절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약간 윤리 의식을 좀 제고하는 건 하나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이게 공무원들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연장금 잘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화를 좀 확대하고 음. 그리고 아까 벌칙이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 벌칙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벌칙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만연해 있으면 네. 사실은 중앙정부 어떤 특히 이제 그 예산 계속하는 어떤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수십 년 된 관행이어서 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어서 예. 제가 볼 때 그 관행에 대해서 이제 바뀐 시대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다. 이제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작년인가에 한번 특수활동비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때도 이제 나왔던 해명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적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있다. 이런 어떤 해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예. 뭔가 제가 어느 파트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초과 근무 수당만이 아니라 거기 그러니까 나는 박봉이야.
그러니까 보전 받아야 돼. 그래서 각종 수당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지금 그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뭐 저도 예전에 공무원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애들러가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지금도 한 고백하시면 되는 달에 거지. 거기에 약간 사정기관이어서 예.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받기 처음엔 좋았는데요. 초과 근무 수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특정 업무 경비요. 특정 업무 경비 예. 익숙한 귀에 익숙한 한 달에 그런데 30만 원씩 받으셨어요? 예, 처음에 한 두어 달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예. 나중에 이게 진짜 월급 이게 안 받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쓸데없는 게 궁금해졌는데 그건 딴 주머니 찾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 와이프가 들을지도 몰라서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네, 가정은 지켜야죠. 아무튼 좀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러면 지금 근절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징계라고 하는 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정말로 가장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정말 초과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해야죠. 검증할 수 있는 걸 더 그러니까 정밀하게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같으면 좀 임금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네. 임금 보존까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이제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 이 대안과 관련해서 3686님은 이 퇴근할 때 지문 퇴근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싶은데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모 구청에서 그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지문 찍고 하는 또 이걸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방송에서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만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문자도 있네요. 1164님이 방송 듣고 있는데 성질나서 방송을 꺼버렸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화나시더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알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네네.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작업에서 세금 구멍 막아라.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낸 돈 어떻게든 줄주세는 거 막자라는 취지이니까 화가 나시더라도 하면서 함께 이 그러니까 그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벌 강화, 그다음에 단속 강화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소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